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오늘은 뭐 정치 경제 그냥 평범한 시민의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그 제가 방송할 때 그 중간 광고를 갑자기 광고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니까 그걸 안 넣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녹화하고 나서 저는 편집이나 뭐 이런 걸 어떻게 할 줄 모르거든요. 그냥 그런 다음에 이제 올리려고 이렇게 중간 광고를 빼는 거를 클릭했더니 클릭이 먹질 않아요. 그래서 봤더니 아마 그게 10분이 넘은 거에 대해서만 그런 재량권이 있지,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유튜브에서 알아서 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10분이 안 넘는 그런 분량이 나왔을 때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요새 그 정치권들 그 총선 앞두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공격을 해대고, 국회가 지금 뭐 어쨌건에 지금 정지가 돼 있는데, 그 광화문 촛불 나갔을 때 그게 박근혜 그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시민이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뭐 그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나오니까 이제 돌아버리지만 정치권에 대한 그 불만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타켓트가 대통령 중심제이다 보니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 해도 벅찼으니까 이제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정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은 변동이 없었죠. 박근혜를 그렇게 빨던 놈들도 그 책임에 대해서 뭐 아직도 박근혜 치맛자락에 매달리는 국회의원들이 꽤 있으니까. 그러니까 6.25를 겪은 세대들은 뭐 빨갱이 태극기 뭐 이렇게 되고, 군사정권의 그 인권 뭐 노동 착취를 당한 이 세대들은 또 운동권, 뭐 학생 운동이 노동 운동이 됐든 간에 이 모든 게 직접 경험을 겪은 개인이나 집단의 그 사고 체계를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또 인간의 한계고, 간접 경험은 그냥 뭐 소설 읽고 고전 읽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에서 배우고. 그래서 저는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비정상이니까 정치권이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 체제에서 정치했던 정치인들은 여야 불문하고 다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그 비정상적인 시대에 국민을 상대로 한 그 온갖 권력들, 정치인들의 사기, 뭐 권모술수, 핍박하도 오로지 그 집권하기 위해서 상대를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 변한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치가 계층과 뭐 각자의 그 집단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면서 국민을 이용해 먹는 이 사람들은, 저는 이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다 물러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인간들이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으나. 그럼 지금 국민들은, 특히 이제 서민들은, 아휴, 한숨 나오네. 이 경제적인 위기로 생존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으며 기로에 서 있단 말이죠. 저는
내년서부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 내년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량 대기업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 빚이 많기 때문에 내수는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지금 유통이다 뭐다 지금 다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보니 그러면 부실기업들도 구조조정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영업자들 뭐 거의 이제 내년 되면 그런 지경이 될 텐데 가진 자들은 강남에 부동산을 쥐고 주식 투자는 미국에서 하고 채권은 브라질에다 투자를 하고 이들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빈부격차가 이 없는 사람들의 이 피폐함 그 불만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가족끼리 막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지금 이런 시대가 와 있는데 제가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거니까 하여튼 방법이 정치권이 정신 못 차리면 각자 도생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국 사태로 정치권이 한다는 짓거리가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한쪽은 광화문, 한쪽은 검찰청, 이제 여의도 국회 쪽으로 갔지만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냔 말이죠. 이 표는 그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고 나온 건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 한은에서 뭐 자료는 워낙 우리나라 한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2.6%, 2.5%, 2.2%, 2%로 다운시켰죠. 이제 끝나봐야 알겠으나 아니 저같이 무식하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가 이게 뭐 2점 몇 프로 뭐 이러길래 이게 되겠냐고 막상 까봐야 알지 이거 안 된다고 감으로 오는데 근데 얘네들이 또 뭐 내년에 2.3% 성장을 한대요. 지금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IMF 저는 이게 수학입니까 산수입니까 뭡니까 나는 이거 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보죠. 뭐 2019년 올해 10월 달에 세계가 3%인데 성장률이 2020년도에는 3.6이나 됐다 3.4%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산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쫙 나와 있단 말이죠. 선진국은 같대요. 1.7로. 미국이 올해 2.4에서 1.9, 2.1로 다운되고 유로존이 조금 오르네요. 예를 들어서 얘들은 뭘 믿고 이런지 모르겠으나 워낙 둔화됐다고 그러나 그럼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미국. 중국 어디 있어요? 여기 중국 밑으로 내려가 있구나. 중국 여기 있지 않습니까? 6%대에서 5%대로 줄어드는데 뭐가 성장을 해요? 일본이 0.9에서 0.5로 줄고 그럼 늘어나는 데가 어딥니까? 신흥 개도국이 좀 늘어난대요. 중국은 낮아지고 그러면 세계 경제가 브라질하고 인도하고 러시아가 좀 좋아지면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나요? 난 듣다 난 또 처음 보네. 아 물론 조정을 하겠죠. 얘네들은 늘 조정을 했으니까. 근데 좀 심하잖아요. 이렇게 깔아놓고서 아니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세계 경제는 오른다? 그리고 한국도 오른다? 우리는 중국하고 거의 중국이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5% 들어가는데 미국도 그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지? 2.8로? 한은도 2에서 2.3으로 올리고 저는 이거 못 믿겠거든요. 아,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수학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또 북핵이다 뭐다 해서 더 또 시끌시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외국인들 돈 빼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고 살 수가 없죠.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근데 국제적으로도 일본 놈들이 건드리죠. 미국 건드리죠. 북한 건드리죠. 중국도 건드리죠. 아주 그냥 정치권은 해결에 어느 정도 해결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은 저러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 만약 국민이 어떤 진영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하여튼 여야 정치인 다 포함해서 한 번 더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아마 그때는 여의도 국회의원들은 시민혁명의 공포를 할 겁니다. 참 험한 얘기인데요. 밟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역사예요. 예, 감사합니다.